몇 살인데? 15살. 15살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아, 2학년이야.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온 거야? 아빠가 오고 있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 성관계를 자꾸 요구해서. 네. 요거에서 어떻게 됐어? 싫다고 했는데 아빠가 자기 생식기를 뭐 넣었어요 저한테. 아빠는 어떤 아빠를 말하는데? 친아빠예요. 구 년 만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친아빠 소송 중인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끔찍한 기억들. 제가 7년 동안 고통을 받았고 그 이후로 계속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아프고 전 바깥에 나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앞으로 얼마나 이런 세월을 견뎌야 할지도 모르고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9년 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9년 전 당시 15살이었던 하은 씨의 실제 진술 녹화 영상입니다. 여기 오게 된 거는 아빠가 그거 숨지고 여기 들어와서 문 안 열어주니까 아빠가 내 방 유리창 깨가지고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신고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찰 아저씨하고 뭐 와가지고 있었더니 그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경찰 아저씨한테 뭐 얘기했는데? 뭐 아빠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성추행한다 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니 아빠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 참. 당시 기사가 날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사건. 시간이 흘렀지만 하은 씨의 기억은 아직 선명합니다. 일단 제일 처음 있었던 사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아빠가 같이 목욕을 하자 그래서 되게 저는 신이 났었고요. 되게 기뻐했었어요. 기뻐하던 순간은 잠시뿐. 뭐 아빠가 목욕하자 그래가지고 뭐 좋다고 목욕한다고 했는데 저보고 뭐 자기 다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았어요. 자기 생식기를 저한테 자꾸 넣으려고 하고 엉덩이를 자꾸 만지였어. 누구 엉덩이를? 자기 엉덩이요. 그때는 그런 게 어떤 행위인지도 몰랐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잘못됐던 거다 였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기분이 좋진 않았었어요. 그날 이후 약 7년간 하은 씨 친부의 악행들은 이어졌습니다. 당시 형사 판결문에 적힌 가해자의 범죄 행위들 중 일부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충격인데요. 사실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들보다 차마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더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진짜.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하은 씨에겐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사는 기간 동안은 계속 그 일주일에 한 번가량씩 있었고 아빠랑 오빠랑 나랑 이렇게 셋이서 따로 살게 되었을 때는 엄청 적극적이게 바뀌었죠. 그럼 그 다음에 못 만지고 한 일은 또 있긴 있었어, 성관계 말고. 네, 이사 와서 자꾸 아빠 뭐 만지는 좀 많아요.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얼마나 자주 만지는 거야? 이사 와서 매일 만졌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15살이었던 하은 씨는 온종일 집에 갇힌 채 친아빠의 손길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네, 저는 아빠가 집 밖에 못 나가겠었어요.
그냥 감금 그 자체. 오빠야가 그 TV를 앞에서 보고 있으면은 아빠는 뒤에서 제 성기를 몰래 만지기도 하고, 아우. 오빠야가 그 게임 하고 있으면 제 방에 와서 그런 성추행 이런 거는 거의 매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야. 와, 말이 됩니까? 행여나 하기 싫다며 거절하는 날에는 그 불똥은 다른 곳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제가 거절을 하는 날에는 좀 자기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에는 저 눈치 보라는 식으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빠야가 더 심하게 맞고, 에휴, 진짜. 때릴 때는 진짜 사정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다 때리거든요. 무조건 맞고 나면은 엉덩이에 피멍이 들어있어요. 저걸로 협박하는 거야. 아우, 진짜.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네 말 안 들으면 오빠 때리겠다.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라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부부 관계를 하잖아요. 저한테 네가 엄마가 없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 그러니까 성행위에 대해 네가 해야 된다라고 이게 많이 무슨 이게 말이 말이에요? 됩니까 이게? 지금 보시는 자료는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하은 씨 친아빠의 실제 진술 녹화 영상입니다. 술 먹고 무릎에 이제 앉혀가지고 본인 숨기를 설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얘네가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네, 아들 충격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안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 저 아버지가 네. 친딸이잖아요. 친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네, 자의를 행위를 하면서 딸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딸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면 그게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죄책감이 안 들어요?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 지금도 뉘우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이 아팠겠다. 미안해. 보통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피해자가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것을 공감해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집 아이와 성폭력을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나의 친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난감 인형처럼 다루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가해자는 두 번의 항소 끝에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겨우 징역 9년이에요? 피해자한테 7년 동안 저런 일 저질렀잖아요. 좀 그런 성에 대해서 뭐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인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안 그렇죠. 난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24살의 어엿한 성인이 된 하은 씨. 하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무기력해요. 아무런 의지도 없고 계속 자고 싶어요. 그냥 계속 잘 수만 있다면 계속 그냥 잠만 잤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절 하은 씨 옆을 지켜준 건 강아지 콩이와 친구들이었다는데요. 아유, 그래도 다행이네요. 곁을 지켜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되게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요. 사람을 항상 필요로 하려고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공황장애가 와요. 막 극도의 불안감, 긴장감, 지금 그냥 진짜 무기력하게 밖에 만나고. 하은 씨는 사건 이후 약 7년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게 다 약이에요? 와, 저렇게 많은 약을 먹으면 일상생활 하기가 어렵겠어요. 약을 안 먹으면 좀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코로나랑 좀 증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열이 엄청 많이 나고
몸이 다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토하고 약간 이런 증상이 있어요. 과거에 사로잡혀 지내온 지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 하은 씨는 언제쯤 세상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가해자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하은 씨. 저희 아빠는 9월 5일에 출소해요. 얼마 전에 전자소송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거든요. 아하. 9월 5일에 출소한다라는 내용이 적힌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의 재판 그런 과정에 대한 불안이 되게 많았어요. 아빠가 구형을 받아도 나왔을 때를 더 이렇게 두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벌써 그때부터? 그때부터도. 중학교 2학년인데도. 하은 씨가 그토록 친아빠의 출소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고하면 죽인다고 했었으니까 진짜 그 사람 죽일 사람이에요, 저를 진짜로.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이런 말도 했었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이렇게 오래 안 살고 감옥에서 대우가 나쁘지 않은데 나는 아동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감옥에서도 대우가 좋지 않고 형량도 더 높다. 이런 이야기도 할머니한테 들었었어요. 아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 친아빠의 출소 날이 가까워지면서 하은 씨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항상 괴로워했던 부분이 아빠가 곧 나온다, 아빠 출소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막 그냥 자살 기도를 진짜 제가 옆에서 본 것만 해도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응급실도 엄청 많이 갔고 너무 무섭다. 아빠가 나오면 날 죽일 것 같다. 혹시 지금 뭐 보고 계신 건지 이제 아빠 출소가 얼마 안 남아서 좀 제 몸을 지킬 수 있을 만한 호신용품 같은 건 좀 있어야 될 것 불안한 같아가지고. 거죠. 예. 가스총? 가스총? 일단 일시적으로 앞이 안 보인대요. 그러면 그때 도망가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어떡해요, 진짜. 하은 씨는 출소를 앞둔 친아빠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세상이라니 참 화가 납니다. 예. 아침부터 하은 씨가 찾은 곳은 행정복지센터. 저희 아빠랑 할머니가 제 등본을 지금 뗄 수 있는 상태인지 저번에 그 열람 제한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선생님이 대상자로 신청하신 거구나. 네. 아, 네네네.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주소지 열람 제한 신청을 했는데 이거 신청해두면 대상자가 피해자 주소지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계시나요? 저희 아빠가 곧 출소를 하셔가지고 신병 보호 요청 같은 걸 좀 하려고 하는데. 출소? 네. 저희 아빠가 9월 5일에 출소하시거든요. 올해? 그래서 얼마 안 남아서 혹시나 저를 찾아와서 보복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저희가 경찰서에서 해줄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는 스마트워치랑 112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랑 주거지 주변 순찰 네. 이렇게. 네. 스마트워치 혹시 뭐 기간제인가요? 보통 한 달이고요. 만약에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은 가능해요. 언제까지? 얼마나 연장? 근데 그게 또 막 1년, 2년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할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 컸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지? 뭐죠 또? 저는 할머니를 너무 믿고 따랐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매, 나 때문에 아빠가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그거는 맞는 말이잖아. 내가 옷을 벗어서 뭐 내가 다리를 벌려서 아빠가 그랬다고 생각해? 아니 우리 때 나는 그렇게 나
아니 죽어도 네가 열심히 하지 그런 일이 안 나가잖아. 내가 그때 아빠한테 맞아 죽을까 무서워가지고 옷을 벗은 내 잘못이야? 그건 네 잘못했지. 심지어 하은 씨에게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 작성을 강요했답니다. 남들도 요즘 다 합의해주고 사는데 가족인데 못해주냐? 왜 용서를 안 해주냐? 그러면 네 마음 치료도 못 될 것이다. 할매가 내한테 탄원서 써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내한테 얼마나 큰 상처일지는 혹시 생각을 해본 적 있나? 원수를 사랑해서 한내는 병그를 내는다. 그 사람 용서 못하고 살았지만 네가 죽어도 네가 하는 용서를 못 받는다. 용서는 있어라. 그냥 이게 단순한 2차 가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피해자가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나의 피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버지를 교도소에 보낸 천하의 불효자 뭐 이런 식의 맥락이 되고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람 이렇게도 돼요. 사건 진행되는 도중에 적절한 보호가 없으면 피해자가 포기하고 뭐 탄원서 합의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하은 씨는 그동안 할머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건지, 미안한 마음은 있는 건지 직접 만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할머니와의 응어리를 오늘은 풀 수 있을지. 할매 나왔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요. 잠깐 선생님 잠깐 말씀. 옛날에 고소 취하장 수락하고 탄원서 수락하고 그때 그거 왜 그랬나 싶어서. 근데 그거를 완전 말하는데 누가 잘못했나 할매. 할매 근데 고소 취하장 수락하고 탄원서 수락하고 그 할매가 잘못한 거 맞잖아. 좀 쓰면 이거 나 좀 사주려고 봐주려고 그러는데 네 자신을 쳐봐라. 내 잘못은 네가 어떻게 되겠는 거. 할매는 내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네. 임참을 갖다. 하나도 없네. 너무하네.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결국 웁니다. 세상에. 단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지만 오늘도 끝내 할머니는 하은 씨 마음에 또 한 번 비수를 꽂았습니다. 오늘 할머니 어떤 모습을 바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사과하고 서로 안아주고 화해하고. 제가 이런 생각은 안 들었으면 했는데 결국 가해자의 엄마구나. 나의 할머니가 아니라 가해자 그렇죠. 엄마구나. 처음 애착을 형성했던 분이 할머니고 또 가장 힘들 때 할머니가 이제 힘이 되어줬었고 그래서 미워하지만도 못하고 그렇다라고 또 할머니에 대해서 다 용납하고 할머니 말처럼 뭐 아빠도 용서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밉고 그러니 이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이런 어려움을 피해자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기까지 했을 때, 행간의 신분이 있을 거였을 때. 저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그냥 옛날에 텔레비전 보고 하니까 뭐 그것에도 생각하면서 하는 거 뭐라고요? 네? 그것도 해가지고 그래서 하고 싶은데 저런 쓰레기는 할머니가 죽고 나면 재산 받아가지고 먹고 잘 살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끔찍하게 살아야 되지? 그때부터 미친 듯이 모든 자료를 싹싹 긁어 모아서 고소를 하게 됐어요. 과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아빠에게 민사소송을 건 하은 씨. 얼마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참 이유가 황당하네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빠가 항소를 했잖아요.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그 사람이 반성을 한 게 맞을까요? 그는 아빠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제작진은 가해자의 출소 전날 하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뭐 가해자를 만나러 가는 건가요? 생각이 엄청 복잡한데 제일 큰 게 그 사람이 일단 외형이나 이런 것도 좀 알아야 좀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뭐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만약에 볼 수 있으면은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나중에 보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노력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렇죠.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 하은 씨의 머릿속엔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어느새 자정을 넘긴 밤. 가해자가 수감 중인 교도소 앞은 시간이 멈춘 듯 정막이 흐르고 있습니다. 택시 한 대가 들어오네요. 구 9년이 지났는데 지금 가해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4시 50분. 곧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나올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5시 정각, 교도소의 문이 열리고 3명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누구죠? 누가 가해자죠? 뛰는데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알아보기 쉽지 않아요. 혹시 아니세요? 대답 없이 지나가는 두 남자. 선생님 혹시 아니세요? 그때 혹시 아니세요? 이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갑자기 벌어진 돌발 상황. 순식간에 사라진 택시. 무슨 일이 난 거죠? 혹시 그러니까요. 나오시나요? 선생님? 당황한 순간 하은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 봤어요, 저. 얼굴 맞아요? 체격은 맞는 것 같은데. 정말 택시에 탄 사람들 중에 하은 씨의 친아빠는 없었던 걸까?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맞네. 맞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아니라고 하셨죠? 영상 다시 돌려고 하시는데 뒷자리에 타신 분이 혹시 맞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제가 그걸 붙잡고 있는데 왜 저를 밀치고 택시를 가게 하신 거예요? 예, 보호자가 없으면 택시를 불러주고 그렇게 같이 하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가는 사람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출소한 죄수자를 택시 태워서 안전하게 집에 보내는 것까지 교도관이 예, 맞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었던 하은 씨. 하지만 돌발 상황에 친아빠의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좀 알았으면 좀 더 안심이 되고 덜 불안했을 것 같은데 진짜 황당하네요. 기사 데리고 아빠 나올 때 데리고 갔나? 왜 아빠가 말하더나? 글쎄다, 네가 아빠를 우사시키면 네 얼굴이 춤받는 이야기가 니를 생각해라. 이 자식들을 후순들한테 부끄러운 일이 어글끔 살아라. 이미 감옥도 갔다 왔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위험한 일이 절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2023년 9월 5일 가해자는 출소했고 피해자인 하은 씨에게는 또 다른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